2021년 11월에 이런 법이 나왔죠.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 전국의 모든 사업자들,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 그냥 동네에서 분식점 하는 알바 한 명 쓰는 그냥 어머님들도 이제 급여 줄 때마다, 알바비 줄 때마다 임금 명세서를 주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왜 이런 법이 나왔냐? 왜 이런 법이 나왔냐면 이거 보시면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여름에 막 마케팅 한 거거든요. 자,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궁금할 땐 급여 명세서를 보세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업자들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라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직원 한 명당 500만 원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요. 근데 이걸 만든 이유가 봐요.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근로자들이 자꾸 모르니까 이거를 그러면 사업자들이 다 알려줘, 설명해줘,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월급 계산이 어려운 나라가 없을 것 같아. 제가 2015년부터 음식점 하면서 이제 진짜 월급 계산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 방법부터 공부를 했는데 계산 방법을 알아도 이건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근로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월급 계산기를 쓰다가 제가 2017년에 자영업의 모든 거 카페랑 유튜브 하면서 이제 공유를 해왔고, 지난 5년 동안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켜와서 지금은 이제 꽤 쓸만한 프로그램이 됐다라는 거고, 여기에 제가 이 임금명세서 만들려고 나왔을 때 이 기능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넣어서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고, 오늘은 그걸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무 월급 계산기 해가지고 엑셀로 만들었고요. 이제 근로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만들었어요. 조만간 제가 이제 이건 프로젝트 시작을 할 거예요. 제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할 건데 그때는 다 하나로 통합시킬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파일이 두 개라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죠.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근로조건이 이제 매주 반복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파일을 쓰시면 되고요. 근로조건이 이제 매주 주 단위 또는 격주로 반복돼도 괜찮아요. 그럴 땐 이거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날마다 맨날 달라져.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파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 사용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단계거든요. 첫 번째는 직원의 이름하고 직원의 시급을 입력하고요. 두 번째는 직원의 근로 조건을 입력하고, 세 번째는 그 직원의 이름으로 조회하면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두 파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열어가지고 일단 이걸로 보면서 단계별로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자, 요게 첫 번째 버전 월급 계산기. 근로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직원 이름을 써요. 아무데나 쓰면 돼요. 존박 이렇게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급,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처음에 직원 리스트 시트에서 이걸 입력해야 돼요.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 시트를 눌러서 요게 2번이에요. 근로조건 시트에 여기 빨간데 아무데나 직원의 이름을 써요. 존박 쓰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써요. 근로시간. 보통 주 40시간 일하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점심시간 빠진 거예요. 휴게시간 빼고 입력하는 거예요. 4시간 일하면 30분, 그리고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이게 9시간인데 중간에 1시간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시간에서 휴게시간 뺀 시간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근로를 하면 야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시간은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직원이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한 건데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이니까 여기다가 6이라고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중간에 여기서 1시간 쉬었으면 5라고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만약에 야간에 일하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주로 달라진다. 매주 이렇게 일하면 괜찮은데 격주로는 뭐 수요일날은 쉰다. 아니면 수요일날은 4시간만 일한다. 이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급 계산 시트에 가서 여기다가 직원의 이름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입력하면 이 직원의 급여가 여기 다 계산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서 세 번째 시트 입력할 때는 여기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는 요 수당들이 반영이 되고요. 5인 미만일 때는 수당이 반영이 안 돼요. 월급 차이가 50만 원 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요거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 이상이냐 5 미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거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모든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그 입력한 시급하고 근로 조건에 대한 기본급,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주휴수당, 그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총 세전 월급이 여기 240만원 계산이 되고요. 하루 일당은 얼만지, 주휴수당은 얼만지 다 계산이 되고 수당이 여기 있고, 그래서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넣을 수 있는데 이건 다음에 응용편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과세급여가 얼마인지 여기 나오죠. 근데 이거는 세전 급여고, 우리가 급여 줄 때마다 이제 공제해야 되잖아. 근로소득은 이제 4대 보험 가입이 거의 의무니까 4대 보험 여기다 입력하고, 4대 보험 만약에 안 하기로 하면 이거 빼면 돼요. N 넣으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넣고요. 여기다가 4대 보험 원천 징수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원천세, 그리고 간이세액표도 업데이트 했어요, 오늘. 이게 며칠 전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올해 거. 그래서 간이세액표도 새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원천세. 이렇게 해가지고 총 퇴전급여가 240만원일 때 26만원 공제하는 거니까 세후 실지급액은 215만원 지급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사업장으로 4대 보험용 고지서가 요게 이제 직원이 내는 거고, 이 직원 거 사업자가 내줘야 되는 게 요만큼이잖아요. 이게 25만원 해서 이거 더해가지고 사업자가 내야 되는 4대 보험료, 이 직원 거 내야 되는 게 48만원. 48만원짜리 고지서가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이 직원 월급 신고하면.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퇴직금 포함한 금액도 계산할 수 있고, 시급을 지금 9,620원으로 했는데 실효시급은 지금 16,000원이죠. 주휴수당하고 4대 보험까지 반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자 주머니에서는 16,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시간당. 이거를 사실 뭐 임금명세서로 보셔도 되고, 임금명세서 보시면은 앞에서 입력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죠. 여기 수당 임금명세서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항목들 여기 다 있잖아요. 해당되는 시간이 있고, 이거 0.5배 더 해가지고 51만원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 있죠. 그 존박이라는 직원이 한 달 동안 근로한 시간이 얼마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기본급이 어떻게 되고, 주휴수당은 얼마고, 야간수당은 얼마가 해가지고 세전급여가 240만원이고, 뭐 각종 항목별로 이만큼 공제해가지고 실수령액은 215만원이다. 요거를 지급하라는 거고, 요거를 전자문서로 지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해서 주셔도 되는데, 요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복사해도 되죠. 컨트롤 C 해가지고 요거를 카톡에 들어가서, 카톡 PC 버전 깔 수 있잖아요. 카톡 들어가서 이미지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딱 보내집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분들 매달 보내는 건 또 너무 귀찮아서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카톡으로 한 번씩 보내드리고, 이제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물어보시면 이거 보내드리거든요. 이거 보내드리면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내드리면 되고, 이렇게 알려드린 건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지, 하여튼 덕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 시트를 누르면 근로계약서까지 다 만들어졌고, 자, 근로계약서는 의무예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이제 직원이 신고하잖아요. 노동부에 신고하면은 이제 이건 벌금이에요. 이거 과태료 아니에요. 벌금이라서 형사처벌이고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다 남는 거고, 직원이 신고하면 무조건 남는 거야. 직원이 신고하고 합의해주면 이거는 형사처벌 되는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의해서 그냥 없어질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만 그렇대요. 형사처벌이 원래 합의해도 다 형사처벌은 되는데, 이 근로기준법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안 된대. 근데 만약에 직원이 합의 안 해주잖아요? 나 처벌을 원합니다. 나 근로계약서 못 받아가지고 나 처벌을 반드시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처벌되는 거야. 그러면 벌금형 받고 전과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안 쓰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직원이 신고해갖고 처벌 원합니다 하면 무조건 전과자 되는 거고, 직원 한 명당 이것도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소송하고 있잖아요. 저 썼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 근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보시면 근로계약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올려준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뭐 일용 근로자는 이렇게 하고 저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거 쓰시면 돼요. 여기에 쓰시면은 우리가 9,620원으로 계약을 하지만 법정 시급을, 근데 실효시급, 시간당 내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주는 시급이 여기 14,650원이다 라는 걸 직원한테도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실제로는 이렇게 주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까지 내가 내주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16,200원씩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급이 이거예요. 외국하고 비교하면. 적어도 이거, 주유수당 포함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지금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쨌든, 요렇게 하면은 이제 근로계약서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요 블로그 글에 써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제가 요거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요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써온 월급 계산기였고, 두 번째 버전이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은 이 두 번째 버전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버전은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서 여기다가 직원 이름을 넣어요. 뭐 자모 이렇게 넣어. 그 다음에 시급 이렇게 넣어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근로조건 시트에 가서 이제 요게 달라요. 요게 다르죠. 여기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빨간 데다가 직원 이름을 쓰고, 요거는 월급 계산기예요. 아까 그 시트에서는 월급, 주급 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월급만 계산되고,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근데 뭐 주급도 되죠. 뭐 여기다가만 입력하면 되니까. 월급을 어떻게 입력하냐면 날짜별로, 실제로 일한 날짜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번에 3월 달 월급을 계산한다 그러면 3월 달은 1일부터 1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1일부터 쭉 일했는데, 뭐, 1일날 11시간 일했다. 그 다음에 2일날 뭐 8시간 일했다. 뭐 3시간 일했다. 쭉 쉬고, 뭐 이날, 이게 이제 또 수요일이죠. 3월 8일이. 이날은 뭐 7시간 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날은 야간에 일했다. 야간에 4시간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되고, 그래서 일한 것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럼 월급 계산이 되는데, 밑에 중요한 게, 이게 지금 3월달 거 할 때는, 여기다가 이거 3월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29, 30, 31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여기 일 안 했어도 써야 돼요. 이거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이렇게 쓰시면 이 근로 조건에 대한 월급이 여기서 계산이 돼요. 여기다가 이름만 쓰면 돼요. 자, 뭐 이렇게 하면 방금 입력한 그 근로 조건에 대한 월급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상용 근로자로 이게 다른 건 괜찮은데 원천세 신고하는 것 때문에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원천세 계산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원천세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아까처럼 다 보실 수 있어요. 임금명세서 나오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게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만약에 이날 원래 오는 건데 빠져가지고 뭐 주휴수당을 안 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X 하면 주휴수당이 또 빠지고, 주휴수당 O 하면은 주휴수당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날 원래 일하는 날인데 쉬었다. 근데 이거 유급휴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 유급휴일로 한 거에 그날 원래 유급휴일 줄 거 시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차 썼다 그러면 여기 연차라고 쓰시면 돼요. 연차라고 쓰시면 이제 그 연차에 해당하는 그 근로시간 여기다 쓰시면 되고, 원래 기본 근로시간 쓰시면 되고, 그러면 유급휴일로 다 계산이 돼서 수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날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는데 이날이 휴일이었다. 휴일이라는 거는 원래는 사업장의 휴일이라는 거는 사업자랑 근로자랑 근로계약할 때 쉬기로 한 날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쉬기로 해야 돼요. 그날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휴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쉬기로 했으면 여기다가 휴일이니까 O 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수당이 또 들어가죠. 아니면 이제 근로자의 날.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자랑 근로자랑 약속한 날, 쉬기로 한 날이 휴일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이렇게 두 개만 휴일이거든요. 5월 1일 날 일해도 여기다 O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작년인가? 작년 1월부터 바뀌어가지고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 날도 다 휴일입니다. 이게 법이 크게 바뀐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관공서의 공휴일을 다 일반 사업장에 확대 적용시켰거든요. 그래서 빨간 날 일했으면 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날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3월 1일, 그죠? 3월 1일이 3일절이었잖아.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이게 휴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휴일이에요. 그래서 5 해야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0.5배 더 주고 8시간 넘는 거는 2배로 줘야 돼요. 월급을. 그렇게 해야 되고, 대신에 그 빨간 날 중에서 일요일만 빼고, 일요일은 아닙니다. 일요일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 다. 그래서 휴일 이렇게 들어가고, 뭐 연차 수당은 이제 나중에 연차 수당 줄 때 남은 연차 수에다가 하루에 그 계약한 근로시간 8시간이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다 들어가죠. 다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거는 주휴수당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요. 다 15시간 미만이라 그렇고, 이 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이제 주휴수당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주에 만약에 무단결근을 했다 그러면 주유상 안 주면 돼요. 빼면은 그냥 지우면 됩니다. X를 하거나. 그러면 주유상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걸 다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보다 막상 실무에서 이제 식당하고 뭐 하면서 급여 막 주다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변수가 생겨도 이제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려면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 근로 시간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급여 지급 대장 시트가 있거든요. 요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직원 이름 쓰고, 직원한테 쓰라고 하던 본인이 쓰시던 쓰세요. 휴게 시간 빼고 쓰는 거예요. 휴게 시간 빼고 여기다가 총 근로 시간 몇 시간인지, 야간 근로 시간 몇 시간인지 써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빨리 만들어가지고 잘 좀 쉽게 이거 앱으로 다 입력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로자랑 사업자랑 같이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하게 해가지고 확인되면은 바로 그냥 볼 수 있게 하면은 뭐 임금명세서 같은 거 안 줘도 되잖아. 알아서 주는 거니까 언제든지 직원들이 조회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프로그램 그렇게 만들 테니까 좀 이렇게 봐주시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뭐 제가 여기 투자 받고 있죠. 제가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요런 거 만드는 회사를 또 자회사로 만들 거거든요.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건데, 개발비가 요 정도는 잘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회계 프로그램까지 붙일 거라서, 회계 프로그램 붙이는 거는 너무 큰 일이라서 저 혼자 제가 버는 돈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를 받고 있고, 그래서 투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투자 받는 거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주식 상장을 한 거죠. 저희 법인 주식을 이제 시장에 올려놓은 거니까 주식 상장을 한 거고요. 아직은 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뭐 같이 좀, 이거 좀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참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제가 팀을 만들어서 시작을 일단 할 생각인데, 회계 프로그램은 사실은 제가 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이거는 회계 프로그램은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금융 기술이 있는 회사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긴 한데 금융회사 중에서 뭐 금융을 취급하는 회사 있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은행들,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 중에서 이제 자영업 비즈니스에 관심 많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급여 계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계산한 다음에 급여 보내는 것도 진짜 미치는 일이거든. 임금 보내고 이걸로 세금 신고까지 다 제대로 되고 4대 보험 신고까지 다 제대로 되고 나중에 뭐 연말정산 같은 것까지 다 되게 막 이렇게 좀 만들 건데,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급여 이체하고 막 이런 거 하려면 금융사하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금융회사 중에서 좀 이런 거 프로그램 만드는데 좀 이미 하는 데도 있는데 아직 안 하는 데 있으면 저랑 같이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알고리즘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쪽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뭐 저한테 고문 역할 해달라고 하시는 회사들도 좀 있고 이렇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보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한번 내부적으로 좀 얘기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여기로 메일 주세요. 여기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좀 올해 안에 이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사실 급여 계산기 수준에서 끝낼 거면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같이 안 하는데 제가 그냥 독자적으로 개발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자본으로. 근데 이제 이 뒤에 회계 프로그램까지 만들 거거든요. 근데 회계 프로그램은 사실 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큰 비전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다 뭐 세금 계산, 세금 신고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놔가지고, 세금 신고는 그냥 기본으로 뭐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넣는 건데 회계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저도 세금 신고에 초점은 맞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많이 필요로 하시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업장 관리는 기본이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맨날 얘기한 거 있죠.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애가 중학교 가기 전에 얘 본인의 자산이 있잖아요. 얘도 용돈을 받으니까 자산 관리를 복식장부로 할 수 있게 툴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것까지 지금 알고리즘은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거 좀 투자로 참여하시려면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중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로 메일 주시면 제가 올해 안에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때려치던가 하려고 아니면 아예 진짜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 안 되면 기존에 있는 회사하고 조인해가지고 그냥 도와드리는 쪽으로 하는 것도 그게 더 맞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계산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기능이 진짜 많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있거든요, 지금. 여기 뭐 비과세 급여 넣는 것도 있고, 뭐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월급 정해놓고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나씩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쓰시다가 뭐 이상하거나 뭐 궁금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좀 요런 뭐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카페 질문 게시판 있으니까 거기다가 알려주시면 계속 좀 답변 드리고 계속 발전시켜 가겠습니다.